오늘은 뭐 지수 무난무난했죠. 코인이 좀 다시 떨어지는데 이거는 차트 이거부터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코인이 많이 빠지면 아마 증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추세적으로 좀 돌아오긴 했는데 확실히 돌파되려면 제가 얼마 얘기했어요? 1억 2천 정도 돌파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추세상 돌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량 소화 한번 한 다음에 또 밀리면 아마 7, 8천에서 한번 기회 줄 거예요. 재수 좀 한번 7천대 후반 한번 갔다 올 것 같은데 요때는 진짜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되면 주식은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옵션에다가 금이랑 은을 또 흔들면 또 피곤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큰 변화 없어요. 금이랑 은이 큰 변화가 없고, 왜냐면 우리가 8,900까지 떨어졌다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증거금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하려면 8,900까지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일단 좀 기분이 나쁘고 기술주가 조금 덜 갈 수 있는 요인일 수는 있지만 문제 없어요. 크게 없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5,345선 에서 이제 끝났고요. 플러스 0.83%로 끝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동시효과 때 코스피가 좀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끝날 때 흐름 봐야 될 것 같고, 거래대금은 24조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15선에서 지금 동시효과에 걸려 있는데 등락률은 플러스 0.04고요. 지금 예상호가는 마이너스 0.16입니다. 네, 거래대금이 좀 줄었으니까 막판에 거래대금이 좀 늘어나는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초반에는 조금 뭔가 불안한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괜찮았죠. 선물 3,400억 매수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 금투가 들어와 주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았고요. 또 현물도 5,700억이나 들어왔어요. 막판에 빠지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큰 흐름은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니 나스닥 선물 나쁘지 않았고요. 원달러 환율도 조금 조정 나왔으니까 미국 주식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환전 슬슬 또 해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고요. 수급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초반에는 분명 반도체가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반도체가 또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오늘 그 얘기 드렸죠. 오라클과 이제 TSMC를 언급을 드렸고, 그다음 수출입 데이터 때문에 빠지면 오히려 기회일 확률이 높다라고 반도체를 좀 진단을 했는데, 뭐 하이닉스는 안 가긴 했는데 삼성전자가 좀 돌았죠. 요것만으로도 사실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3,9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만 대세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융지주나 일부 종목군들이 좋았고, 요즘에 새롭게 좀 떠오르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산업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거는 좀 봐야 되거든요.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합해봐야 8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오늘 LG전자 우리 현대차와 한몸이야 라는 느낌으로 갔습니다. 로봇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나쁘지 않았고, 원전 뭐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했었고, 셀트리온도 빛을 발하죠. 우리 이거 잘 사신 분들은 아마 채널에서 평단 14에서 15에서 많이 사셨을 거고, 한전산업, 보성파워텍 이런 친구들도 좋았습니다. 한온시스템은 초반에 넥스트에서 좋았는데 꾀꼬덕했고요. 자율주행 이슈 부각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밑으로 보면은 이마트, 뭐 네이버, 대우건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금융지주들이 좌좌좌좌좌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확실히 리포트빨이 많이 받는 산업군들, 그리고 산업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그런 쪽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LG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다들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현대차가 그 무거운 현대차가 뭘로 갔습니까? 로봇으로 갔어요. 근데 LG도 로봇을 하거든요. 얘도 로봇으로 리포트가 나오죠. 그럼 현대차만큼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건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얘네도 이제 뭐예요? 피지컬 AI,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대차처럼 될 수도 있다. 물론 실적이 다르니까 현대차만큼은 못 올라가겠죠? 하지만 일정 부분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 너무 예단해서 파시면 배가 아파가지고 저처럼 부을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국내 주식에서 배당은 연 몇 퍼센트 넘어가면 우수한 배당주라고 생각하시나요? 배당주 높은 게 별로 없어요. 이거 ETF 아니잖아요. ETF가 아닌 걸로 치면은 한 5%만 넘어가도 엄청 우수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죠? 정규장이 종료됐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크게 변동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슬쩍 마지막 호가 때
땡겼는지. 아이고 많이 땡겼어요. 삼성전자 무려 77만 주나 땡겼고요. 하이닉스도 조금 돌림이 있었네요. 오늘 어차피 막판에 그 삼성을 땡겼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일부 변동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좀 이따 집계 나오면 집계 나온 대로 한번 볼게요. 어쨌든 막판에 품회가 좀 당겼다라는 거, 그럼 내일도 일단 좀 한번 땡겨볼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은 사실상 매크로 지표나 이런 것들이 크게 뭔가 의미는 없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상위 종목군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오늘 우리 삼성전자 플러스 1.2%, 우리 떨어질 때 겁을 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승 요인을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현대차 6% 올라갔고, 우리 오늘 개장주 체크포인트 3번에서 다뤘었던 내용들입니다. 금융지주들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LG전자 로봇 들어가면서 좀 잭팟이 터졌고, 그 다음에 유가나 뭐 이제 변압기도 99만 5천원 껄무새 나온다고 했지요. 그래서 해제 또 해야지. HD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 분위기가 좋았고요. 화장품, 그 휴대폰 부품주들도 오늘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BH도 그렇고 LG이노텍도 그렇고 스토리가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 보통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이 리포트와 더불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있었더라. 일부 또 금융지주 좀 빠지긴 했는데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잘 가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거 직전 고점에서 약간 물량 소화를 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들이 조금 코스피에서는 쉬어주는 흐름들이 있었다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킥은 에이프릴 바이오죠. 에이프릴 바이오를 상한가를 갈까 안 갈까 이거를 많이 고민했는데 우리는 상한가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죠.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 단기 급등만 하면 그래도 하셨던 분들이 모두 다 좀 훈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우리 아까 무료 시황에서도 들어가냐 마냐 계속 했었죠. 그 다음에 인텔리안테크 하루 종일 그 장단이었고요. 휴젤 10% 올라갔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이거 ESS로 요즘 얘기 많이 나옵니다. 플런스 에너지랑 연결고리가 있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수출입 데이터에 따라서 중국 소비주도 우리가 좀 고민해보자가 개장주 체크포인트 7번이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랑 그 다음에 약간 피부 미용 일부 종목군들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또 무조건 그걸로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상한가 가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슈가 있을 때 콱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퓨리오사 AI 관련된 부분들, 원전 관련된 부분들, 다스코는 태양광으로 갔고요. 에이프릴바이오는 임상 결과 대책박 터져서 급등을 했습니다. LG전자 로봇으로 갔고요. 전반적으로 원전주줄 주주주주주주 가고, 그 다음에 원전주 있고요. 또 리포트빨, KCC 리포트빨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좋으니까 자동차 부품주들도 어떻게 보면 배당도 좋고 실적도 괜찮고 PBR 수준도 낮고, 그 다음에 로봇주로도 좀 포함이 되고 하니까 연결고리가 좀 생긴 것 같고요. 광케이블, 광트랜시버, 광통신들 나쁘지 않고, ESS 쪽 MLCC, 그 다음 휴대폰 부품주 리포트빨이기도 하죠. 그 다음 원전주 순환매들이 좀 좋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딱 그려지시죠? 대부분 좀 정부가 손을 대거나 이벤트가 있는 쪽들, 새벽 배송도 사실 정부빨을 좀 봤고요. 이건 우리가 장 초반에 잘 정리했습니다. 이거 물리실 분은 없었겠죠? 왜냐면 우리가 최고가 요쪽에서 이미 익절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안 털리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런 것들 잘 했고요. 나머지 자율주행 쪽 일부까지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뭐 대부분의 구독자들이 기분 좋으실 거는 지겹도록 안 갈 것 같던 그 변압기가 갔다라는 거.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뚫기 시작을 했으니까 뚫고 신고가를 가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숨참기입니다. 숨참기. 답답한 것 같지만 오 지상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셨죠? 수급적인 부분들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막판에 외국인 수급 더 들어왔는데 요거는 삼성전자가 더 들어왔겠죠. 왜 프로그램이 들어왔으니까 보이시죠? 막판에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조금 더 담았더라 라는 게 좀 특이점이고요. 하이닉스는 뭐 그 장단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이것저것 말 잘 했어요. 산업 매매 안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뭐 변압기 얘기해, 반도체 얘기해, 자동차 얘기해, 뭐 로봇이나
해제나 위성도 얘기했죠. 뭐 사실 해제하면 뭐 시그니처 메뉴가 될 수밖에 없죠. 어쨌든 하나의 산업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 산업 사이클 끝날 때까지는 사고를 그냥 우려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즐기고, 제가 또 뭔 헛소리 하나 한번 보고 뭐 별 다른 얘기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즐기시면은 될 것 같다. 제 자료 보겠습니다. 우리 마감 후 체크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또 안 보셔가지고 또 포맷을 바꿔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신용잔고가 빠졌네요. 근데 보시면은 코스피가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마감 후 체크 포인트에서 어제 얘기했었던 게 마감 후 체크 포인트 신용잔고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급이 되돌림이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코스피 중심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물론 강한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보면 지수가 코스닥보단 코스피가 훨씬 더 셌죠. 그러니까 이제 신용쟁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냄새를 잘 맞아요. 이렇게 막 킁킁 이렇게 맞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그 하루 벌어서 1년씩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냄새가 엄청 많이 나고 저처럼 주식에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주식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 고점에서 코스피에 배팅을 걸었다라는 거는 아직 좀 더 갈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선물 플레이도 같이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벤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엄청 큰 돈을 해요. 오늘 헬지가 로봇으로 오르는 거 보니까 코로나 때 전기차 전장으로 오를 때가 생각나서 로봇도 끝물인가 싶은데 2차전지 망하던 때가 생각나는데, 근데 달라요. 이게 2차전지랑 로봇은 또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로봇은 이 상용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미 중국이 트리거를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확률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물론 뭐 주의해야 될 것도 있고 하지만 뭐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거래대금 이런 거는 마감을 체크포인트에서 또 다뤄드릴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장 점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점검인데요. 일단은 중심 산업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 산업이 대외 변수 때문에 떨어지는 게 맞느냐, yes 혹은 no 이런 것들 제가 어제 물어보노에서 열심히 언급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no, 아니었다. 그래서 떨어지면 기회다 라는 브리핑을 했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도망갈 상황은 아니구나. 오케이, 그럼 전쟁에 들어왔는데 태각 휘슬이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열심히 막 패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어요. 전쟁은 기세거든요. 초반에 되게 잘 풀었고 제가 가기 전까지도 내용을 잘 말하면서 갔기 때문에 기세가 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무난하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초반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초반에 막 적장을 베었거든요. 막 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세 타가지고 와 돌격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기대감이 지속이 됩니다. 오늘 올라간 산업군들을 묶어보면은 결국엔 정부 정책이라는 이 키워드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이제 물고기를 그리는데, 자, 우리 물고기거든요.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를 앞에서 보는 거랑 옆에서 보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상황을 이제 그냥 단순히 테마주로 봤느냐 아니면 정책으로 엮었느냐 약간 요런 거에 따라서 맛있게 생겼네. 회 먹고 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부동산 뉴스를 많이 보시면 또 약간 느껴지시는 게 많을 거예요. 부동산 뉴스를 보시면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지금 퇴직연금 쪽도 이제 주식형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죠. 예, 연금 제도로 가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주식으로 뭔가 돈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홍은아 님이 미국 주식 이야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을 때 반복돼서 같은 대답을 하는데 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사세요. 어떻게 하게 되지요? 국내 주식이랑 똑같아요. 종목명과 평단 사야 되는 밴드만 있으면 사실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예, 뭐 어려울 게 없는데 그렇고요. 선물 매수에 따른 기간의 금융투자 매수세 지수. 근데 금투가 들어오면은 반도체가 날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좋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냥 뭐 미국 주식 이야기는 그냥 진짜 빼시면 됩니다. 그냥 손가락
손가락만 눌러주면 돼요. 제가 정해준 종목 똑같이 쳐요. HTSS 쳐. 딱 뭐 MTS 쳐가지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제가 사는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에서 숫자는 보실 줄 아시잖아요. 숫자에서 매수를 눌러요. 금액이랑 비중도 있어요. 해서 사시면 끝이에요. 매수 딱 버튼 누르면 끝나는데 뭐 진짜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일단 부정적인 요인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있다. 그건 제가 밑에 들고 왔으니까 밑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요것도 밑에랑 엮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WTI가 올라간다면 아주 피곤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크게 아직은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산업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돈을 땡기기가 너무 좋아지지만, 또 다른 쪽으로 만약에 증거금이나 금리 인하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면 또 되게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이구 내일 어떡하지 라는 옵션 매매의 변동성 가능성이 있지만, 글쎄요, 주력 산업이 이 정도로 튼튼하다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 단순히 수급으로 밀면 밀리긴 하겠죠. 근데 어차피 단발성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라면 좀 이렇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뭐냐면 설이니까 좀 팔지 않을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하이닉스 하나만 팔아도 조카 뭐 한 사람당 10만원씩 줘도 8명한테 줘요. 8명한테 주거든요. 근데 뭐 제사하고 뭐 하고 하면 좀 많이 들겠지만 하이닉스 한 2주씩 팔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팔지는 않을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미국 주식이 월화수 때 반도체 날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막 배 아파서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연휴로 매도를 하기에는 주식이 올라온 폭이 너무 크다. 그리고 반도체가 3거래일만 놓쳐도 다시는 못 살 텐데, 만약에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한 것처럼 20만원대, 24만원대 올라가 봐요. 그럼 배 아파서 어떻게 살아요? 그때는 손 안 나갈 거예요. 그때는 손이 안 나갈 거기 때문에 아마 물량을 그렇게 쉽게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버렸을 때 만약에 실적 좋고 데이터가 잘 나와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땡겨버리면 결국엔 또 이제 개인들이 그때 팔았던 사람들 다 위에서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채널의 기본 성격은 미국 주식은 10분할이 맞는데요. 만약에 하시기 너무 어려우시거나 하면은 그냥 사셔도 됩니다. 그거는 선택이에요. 본인이 안정성을 키우려면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그거 나 필요 없어, 그냥 어차피 좋을 것 같아 하시면 그냥 사셔도 되고요. 그건 선택의 영역입니다. 네, 선택의 영역이니까 그거는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뭐 그런 것까지 정해드리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연준 이사들의 돈결 가능성, 그러니까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굳이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거, 이거 경기가 되게 좋거든요. 특히 하드 데이터는 엄청 좋아요. 하드 데이터가 엄청 좋은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안 좋아졌을 때 우리가 카드가 없잖아요. 근데 경기가 하드 데이터 상으로 보면 되게 좋기 때문에, 뭐 고용이 크게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인플레이션이 막 미친듯이 치고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많이 치고 올라오면 또 하기도 어렵긴 하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리고 관세나 이런 것들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드 데이터가 잘 나오니까 약간 좀 물음표를 갖고 있고 조금 시간을 써보자 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월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4월에만 그 소리 안 나오면 돼요. 4월에만 그 소리가 안 나오면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소리는 사실 무시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만약에 WTI가 급등을 한다? 그럼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렵고 동결로 가겠죠. 그럼 이게 만약에 조금 장기적으로 가는 스토리가 된다면, 그러면 요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뭐야? 금리 한다고 했는데 안 해? 이거는 좀 물음표인데?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것도 대세적인 건 아닐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한번 변동성을 줄렁 만들어 줄 건데, 이 줄렁에 여러분들 하겠죠. 그래서 이 롤러코스터로 치면은, 롤러코스터 치면 이렇게 한 바퀴 내려가서 윙 도는 이런 코스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되면은 그러니까 윙 하는 건데 결국엔 가죠. 결국엔 가는데, 이 윙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러면서 힘들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매우 뛰어나다, 그러니까 산업적인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쨌든 반도체 비중이 50%가 넘잖아요. 반도체 밸류체인 딴 비중이 50%가 넘잖아요. 적어도 50%는 설정을 해놨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해왔죠.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빠졌을 때 오히려 이제 뭐 변압기나 이런 건 요번에 많이 사자 껄 나온다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로 보면은 잘 되고 있는 거죠.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반도체 산업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변압기 산업적으로 너무 좋아요. 조선도 사실 크게 문제 없고 방산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원전도 계속 확장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자동차 2차 전지인데, 자동차도 이제 GTC나 이런 거에서 자율주행이나 로봇을 엮일 수 있어요. 그럼 거기도 괜찮고, 그럼 ESS 따라오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수출입 데이터에서 피부미용이나 중국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지금 춘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가 어쨌든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봤을 때 얘네들도 이미 많이 맞았고 사실 더 나빠질 확률 낮아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상위에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급락이 나오려면 일본의 어떠한 캐리 트레이드가 야기가 된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거나, 이번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증거금이 있다거나, 아니면 전쟁이 되게 세게 터지거나,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 이제 채권 갖다가 싸우니까 그거 갖다가 한번 배틀을 뜬다거나, 우리가 뭔가 가시화해서 봤을 때 이거는 심각한데 이건 팔아야지 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슈가 없으면 사실상 큰 문제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이렇게 숑 하고 넣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반도체 퍼센테이지가 없으신 분들은 제 거를 구독을 오랫동안 안 하셨나 보죠. 예, 왜냐면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입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저처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개장전 체크 포인트를 꼭 한번 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웠어요? 일단은 얘네들이 갈 거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옮겨가면서 기존 게 죽고 새로운 게 올라가면서 순환매가 윙윙윙윙 나오는 걸로 해서 이렇게 판때기를 짜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때기를 짜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자꾸 그려야 된다고요. 이 지금 힌트가 별로 없어. 왜 전일에 했던 게 가는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힌트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찾았는데 없을 정도면 다른 사람들 뭐 텔레그램을 운영하던, 아니면 다른 데에서 주식을 프로그램 운영하던 사람이던, 그 사람들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라는 소리거든요. 제가 못 찾을 정도면 남들도 못 찾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저 진짜 목숨 걸고 찾으니까. 그래서 제가 별로 못 찾았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안에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막 해서 했는데, 기사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서 잘 해서 오늘 잘 되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런 상황일 때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초반에 그 플로우를 잘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막 자신감도 붙고, 그 다음 제가 초반에 떨어질 때도 이거 괜찮다, 뭐 큰 그거 없을 거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맞든 틀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려 놓으세요. 이거 다음에 이거, 얘가 가면은 요거, 얘가 가면은 또 요거, 요거 하면 요거, 이거면 또 요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게 도식화를 막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도식화를 해놔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잡으시는 분과 못하시는 분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일 거고, 제 눈에 말씀드려요. 이거 못한다? 그럼 철저하게 뭐 하라고요? 산업 매매만 해도 충분하다. 왜? 변압기만 봐도 되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채널에서 변압기만 도대체 몇 번을 지금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변압기 이런 거 진짜 산업으로 엄청 터지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꼭 변압기로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너무 땡긴다. 그럼 로봇을 쫙 공부해보세요. 모든 산업을 쫙 펼쳐가지고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돈이 가는데 카보노가 로봇과 위성과 AI와 ESS가 하나랬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먼저 갈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나는 뭘 잘 알지? 나는 어떤 쪽을 제일 선호하지? 정해놓고 내가 틀리면 매매일지 쓰는 거죠. 나는 이게 1등일 줄 알았는데 이게 또 틀렸네. 왜 틀렸지? 막 적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를 스스로 할 줄 아시면 돼요. 저랑 같이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글을 적어요. 여러분들도 적어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가겠구나를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시 50분까지 뉴스를 똑같이 읽어요. 그 다음 뉴스도 정리를 해요. 그래서 7시 한 20분까지 생각을 정리해요. 뭐가 갈까 해놓고 저처럼 우선순위를 한번 놓아보세요.
요 작업을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힘들어도 한 일주일만 해보면 도대체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다 라는 거죠. 그 생각을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한 달이면 더 좋고 3달이면 더 좋고 새벽 한 3시부터는 일어나야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오늘 판때기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들을 매일 해보시면은 주식의 참맛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돼요. 이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타 강사라는 사람들한테 들어요. 그러면 그냥 듣기만 하면 실력이 높아지는 아니죠. 듣고 자기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열심히 반복하고 복습하고 또 공부를 해주면서 시너지가 나야지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죠. 저를 일타 강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은 제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증진하지 않아요. 계속 들어야 되고 반복해서 제가 그런 거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둘이 얘가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제 알아먹기 시작을 한 상황에서 내가 이제 따로 노력을 해줘야 시너지가 나오면서 이제 나는 뭐 하브노 잘 활용해갖고 구독료에 뭐 몇백 프로 벌었다 몇천 배 벌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제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딱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한 사람에 딱 긁어가지고 이분한테는 제가 뭐 알지도 못하지만 이분은 이럴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좀 차분하게 하시고요. 어차피 주식 죽을 때까지 할 거냐, 우리 손가락만 움직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수준이 높아지면 제가 이렇게 정말 많이 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이게 점점 올라오실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은 수준이 올라와요.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저도 멍청하지만 모두가 다 서울대 가서 서울대 수업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5년 10년 뒤면 다 서울대급으로 됩니다. 그게 되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점점 좋은 사람을 만들라는 격언이 있는 게, 그들 무리에 들어가면 그들이 하는 거를 듣고 얘가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보고 하는 행동을 보다 보면 내가 그런 거 따라하게 돼요. 따라하게 되다 보면 저절로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제가 석사나 박사 가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한 게, 학사 때랑 석사 때랑 박사 때는 질문이랑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그렇게 하면 구조화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시게 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